이 질문이 18개가 들어왔는데 18개 중에 너무너무 양이 구체적이고 많아서 일단 그 중에 몇 개 시간이 되는 대로 할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첫 번째, 이게 후발성 백내장 원인 순환 원탁이 왜 오나요? 야그레이저 후에 주의사항. 어느 분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거 보면 우리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백내장 수술하면 앞에 껍데기는 이렇게 좀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없애고 거기다 이렇게 껍데기는 남겨놔야지 렌즈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이 껍데기가 없으면 렌즈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뒤쪽에 얇은 껍데기, 훈황이라고 하는 조직이 남아있는데 얘가 뭐 안에 이제 렌즈에 뭐 미세한 찌꺼기, 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활발하게 증식 커지면 이렇게 때가 낀 것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왕성하기 때문에 잘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약을 레이저 가지고 뒤쪽에 혼탁이 있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걔네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딱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약을 레이저 하고 나서 주의사항하고 회복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자, 시술하기 전에 따로 특별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종고만 커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생긴 적은 본 적은 없어요. 빨리 할 수 있고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안약 마취하고 시술할 때 아픈 거 없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많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거 없애고 나면 일단 밝게 빵 뚫리잖아요. 그러면 잘 보여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고, 집에 가셔서 동 작아지면 그래도 더 밝게 보이실 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만 바로 해도 됩니까? 다 해도 됩니다. 우리 뭐 뚫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뭐 이상적인 생활 다 하세요. 이거 안압의 상승은 뚫고 나면 그래도 뭔가 찌꺼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또는 약간의 염증 반응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서 다음 주 아니면 그런 거 약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망막관여, 황반부종, 비문증은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저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 넣거든요. 저는 한 일주일 넣고 길게 쓰면 한 2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안압이 오르기 쉬운 눈은 우리가 안압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보통은 잘 안 합니다. 됐죠? 1번 궁금하신 점? 좀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MMP9은 어떤 검사인가요? 결과에 따른 치료가 달라지나요? 요거 예전에 1학기 때 안구 건조조 한 것처럼 눈은 건조한 게 눈물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지만 눈 표면 쪽에 염증이 심한 게 꽤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MMP9이라는 거는 눈 표면에 그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독이 많이 나와서 눈 표면에 염증이 일으켜서 눈도 충혈되고 건조하고 자극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 속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약이 들어가 있다든지 뭔가 쭈르륵 눈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원래보다는 MMP9이 정도한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약을 쓰거나 뭔가 처치하거나 그러면 최소한 10분 이상은 좀 쉬었다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냐? 결국은 안구건조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고, 눈 표면 쪽에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강한 스테로이드 약을 쓸지를 저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좋긴 하지만 무조건 세게 쓰면 합병증도 올라가거든요, 부작용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많이 합니다. 됐죠? 세 번째, 요거 굉장히 넓은 질문인데 사실
다래끼 아니면 뭐 충혈, 간단한 증상들, 아니면 나 약 받으러 왔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이거 더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진료실에서 이게 이상하니까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의견을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폰더스 포토 찍고 뼈 찍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큰 줄기, 왜 이분이 이런 검사를 해야 되나요? 시력이 안 좋으면 원인을 찾아봐야죠. 눈의 압력 높으면 역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냥 결막염인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눈 속에 보면 포도막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접수 볼 때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보통 결막염은 이게 막 눈곱도 끼고 좀 지저분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눈 자체만 시뻘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 속에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죠. 안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눈 속에 신경이나 아니면 다른 망막이나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본다. 다래끼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시신경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옥내장, 망막 초기, 망막 변성 이런 사람들 초기에 증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질병이 숨어 있는 걸로 보일 때는 그때는 검사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맥락인데 뭔가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한 40대, 50대에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안 하셨던 분들은 간혹 눈 속에 망막이나 녹내장 감별을 위해서 체크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네. 설명이 됐나요? 조금 좀 넓죠? 범위가. 그래서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인공 눈물이 예전에는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도 있었고, 카르복시라고 있었고, 포기돈 뭐 다른 종류의 인공 눈물 복종의 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은 어떤 좀 농도, 물을 잘 머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에 넣으면 얘들이 수분을 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점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고 크게 두 개가 남았는데,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지금도 약간씩의 의견은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히알루론산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 보면 거의 한 9대1 정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이건 조금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 이때는 요거 써라 이때는 요거 써라 그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뭐 렌즈 낀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CMC 쪽으로, 카르복시 쪽으로 조금 더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디쿠아벨 사이포린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디쿠아벨은 예전에 우리 눈물의 뮤신층이라고 점액층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눈물이 더 붓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쿠아벨은 그런 거고, 사이포린은 눈 표면에 염증 줄여주는 약이에요. 최근에 아이커비스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사이포린보다 조금 농도가 높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 센서를 왜 쓰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쪽 껍데기는 이렇게 열고 내용물 없애고 뒤쪽에 이렇게 껍데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하나로 만들어진 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짱짱한 아주 강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장점이 넣기도 편하고 껍데기만 잘 돼 있으면 얘네들이 안에서 이렇게 콕 들어가 있어요. 편하게. 넣기도 쉽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좋고, 그리고 한 몸이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볍게 펴지거든요. 단점은 짭짤하지가 않아요. 힘이 좀 약해요. 이게 약해서 어디 가만히 들어있을 땐 괜찮은데
얘네들이 이제 힘을 받아야 되는 공간에서는 이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요. 여기가 껍데기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얘네들 여기 들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훈항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렌즈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구석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쟤는 힘이 없고 다리가 두꺼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쓰는데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저거는 힘을 잘 받기 때문에 씁니다.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톱하고 펜타킬 차이는 무엇이냐? 톱보는 각막의 앞쪽 부분만 검색을 해서 찍어요. 사진 같아요. 앞에만. 우리 드림 렌즈나 아니면 간단한 렌즈 질환 감별을 위해서는 톱보 찍어요. 우리 얼굴 생김새만 봐도 어느 정도 병을 알 수 있잖아요. 펜타캠은 C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쪽, 뒤쪽,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께는 어떤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진화된 장비인데 얘는 조금 시간 더 걸리고 이게 데이터를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톱보 먼저 찍어보고 아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 다음에 펜타캠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시신경 유두비 뭐냐? 시신경이 있으면 요 안에 밝은 노란색 부분은 신경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시신경 유두, 컵이라고 그러는데 목내장이 있으면 요게 없던 부분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목내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신경 유두의 함몰 비 역시 비율을 보는 거고 함몰 비율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하는지 이 정도 되면 한 0.7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목내장이 진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 됐죠? 끝.